네, 안녕하세요. 뉴스나우 이덕환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나우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오늘은 Let's Make Our Future Together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스나우 전반적인 그 근황과 그동안의 조금 면역들, 그 다음에 소개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전체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제 뉴스나우는 2016년도에 이제 출범을 한 단체이고, 청년들 중심으로 UN의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심으로 그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한 국제 개발 협력, 국제 교류 협력, 민간 외교, 공공 외교, 그다음에 그 중심에 되는 컨텐츠들은 주제는 자유 건강에 대한 내용들로 문화예술, 스포츠, 글로벌,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까지 여러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 어떤 단편적인 한쪽의 주제만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좀 제너럴하고 넓은 차원으로 이것들을 논의하고 뭉쳐내야지만이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차는 Who, Why, How, 그 다음에 Let's Take Action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목차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 개인을 포함한 이거 뉴스나우가 시작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세계로란 제목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왜 청년과 민간 외교인가라는 중심으로 뉴스나우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험 교육 중심의 세계 시민 교육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뉴스나우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떤 액션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로 올해 또 마찬가지로 열리게 될 세계 청년의 날, 유엔에서 주관하는 세계 청년의 날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뉴스나우 전체의 이제 이사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세계 청년의 날 대한민국 대회 총괄을 계속 맡아왔었고, 2015년부터는 이제 UN 인간 정주 계획이라고 하고 줄여서는 UN 해비타트라고 하는데, 그 본부가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2015년부터 약 3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전 정권에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그래서 그런 청년 참여형 도시 재생,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또 논의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을 주셔서 국토교통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서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국제 개발 협력, 교류 협력들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을 좀 다이렉트로 조금 글로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저희가 외교부라든지 또는 이제 기재부와 같은 이런 데를 바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대전광역시만의 각 지자체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이렉트로 개발도상국 또는 중점협력국에 풀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제기구, 그 다음에 각 나라 지자체들을 연결해서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땅이랑 셀라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일산 파주와 같은 곳이고요. 그쪽과 이제 대전광역시가 진행할 수 있는 이제 ODA 협력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시켰던 내용들이고, 그 관련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코이카 이제 CIAT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 교육관으로서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나에 대한 것들,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까봐 상당히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의도를 유엔에서 일하겠다, 또는 뉴스나우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돌이켜보자면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까를 보았을 때, 저는 이제,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 출신이고, 이 당시에 이제 지역 대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유엔 대회를 준비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학회들을 참여를 하면서 실제 전국 대회에 참여를 한 첫 해에 이제 상을 받기도 했고, 이때 이 구성원들은 지금 뭐 국회나 청와대나 여러 군데 근무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에 대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여기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각 회원국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파악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들 뭐 많이들 마찬가지지만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 최고죠. 850원대인데 이때는 1,500원대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오이타 현이라고 하는 이제 큐시 지역에 있는 그런 온천지대인데, 지금 푸고 있는 게 보시면 유황이에요. 이 유황을 채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온천수에 공급하기도 하고, 이제 비누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들을 한 1년에 4차례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생활비, 학비 같은 거를 충분히 좀 충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때부터 조금 가까운 나라를 나가는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좀 다녔던 것 같고요. 해외 자원봉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모두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었고, 근데 가려고 해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한 사람당 한 4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어떠한 개발도상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가고 싶었던 곳이 막연하게 아프리카였고, 여기 보시는 곳이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케냐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중국에서 지었었고, 지금 우리나라 해외 건설청에서도 수주를 받아서 또 새로 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 당시가 2011년도고요. 이때 이제 가고 싶어서 참가자로 신청하면 그 돈이 드니까 스텝으로 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급 봉사를 한 뒤에 스텝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엔에서 밥은 뭐예요? 밥은 이제 우갈리라고 해서 케냐 전통 이제 일반 우리나라 백반 같은 거예요. 손으로 먹는 거고, 감자예요? 손에 들고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옥수수 가루고요. 요거를 뭉쳐가지고 보통 스튜나 스프에 찍어 먹는데, 케냐 자체가 이제 인도 문화권에 속해 이제 식민 지배를 좀 받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간 관리자로 인도 사람들을 써서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이죠? 맞습니다. 우갈리가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사장님 발표 주실 때 그 내용들도 굉장히 좀 반가웠던, 케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가웠던 내용들도 있고, 이때만 해도 2011년도인데 제가 여기에 근무하게 될 줄은 당연히 꿈에도 몰랐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유엔 관계자들이랑 연도 맺게 되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좀 참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곳도 있구나. 특히나 유엔 관련된 가지고 저는 뉴욕만 생각했다가 나이로비도 이렇게 많은 사무국들이 몰려 있구나. 사실은 뉴욕, 제네바, 케냐, 나이로비 이렇게 세 군데 본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무 숫자는 사실 나이로비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구나. 이때 모객이 되어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잠깐 그냥 놀고 그 스펙을 쌓으면서도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매니저로 갔던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무작정 호주로 떠났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호주고요. 호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지는 놀면서 배우는 게 결국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들을 하면서 열심히 놀았고, 이때 당시에 또 대선이 있어서 부재장 신고를 하려면 약 3개월 전에 그것들을 신청을 해야 돼서,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주한 유학생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한 20명 정도 다 같이 멜번 분관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를 같이 하고 독려했던 추억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멜번 이제 분관 이제 제외 투표소 장면들이고요. 호주 대사. 네네. 이런 정도.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유엔 쪽으로 이제 유엔 헤비타트 내에 청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시는 이제 전 세계 청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유엔 담당자 책임자분이 계셨는데, 꾸준히 연락을 좀 주고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2010
2014년에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고 2015년 초부터 이제 유엔 나이로비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이로비 유엔 이제 사무국 내의 전경들이고요. 이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때도 2015년에 이 이제 나이로비 이제 회의장 중심에서 세계 청년의 날을 전체 주최 주관했던 모습들입니다. 뉴스 나우는 뭐 그러면 왜 태어나게 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 그랬을 때 아까 잠깐 이제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도 설명을 드렸고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개인으로 한국에 결국은 파견 나오게 됐어요. 결국 한국에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네가 가라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개인 어쨌든 신분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이나 또는 지자체와 이제 사업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통해서 이 당시에 바로 이제 MOU를 맺고 2016년부터 뉴스 나오는 사실은 기능적으로 출발하게 된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엔 헤비타트가 진행하는 모든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한국과 아세안에서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시작을 하게 된 기능적인 단체였고요. 여기 하나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안 되면 요거는 다음번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 각 이제 주체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확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아까 유엔에서 주관했던 세계 청년의 날을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 이제 국회, 그다음에 지자체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그거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내용들이 이거는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접근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가 가장 가까운 이제 또 근거리에 있는 아세안부터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을 확보를 해서 아세안 주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뭐 이런 등지와 같이 글로벌 골 서밋이라든지 아시아 퍼시픽 유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기념을 현재까지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연역들은 그래서 MOU를 통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확장을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문화나 스포츠나 예술로도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하고 조금 진행을 했고 그렇게 아세안이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필요해서 인도네시아 사무소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또 서울 수도권에서만 개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 굉장히 큰 이슈고 글로벌 이제 지역과 글로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북도와 2011년, 2012년 지속적으로 조금 개최를 하면서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이제 유치가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이목을 모으고 청년들이 미리미리 조금 사전 프로그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지자체랑 같이 공감이 되어져서 기념 행사들을 2년 동안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내용들인데, 이런 국제개발 협력들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럼 결국은 저희들은 뉴스나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은 세계 시민 교육들을, 경험 교육들을 통한 국제개발 협력이나 국제 교류 협력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전 세계에 보내고 싶고 조금 여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다시 지역에 돌아와서도 제가 지금 표현하는 지역은 꼭 대한민국 내의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 지구별로 봤을 때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도 좀 그들이 경험으로 가져왔던 그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로 조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 국제 쪽으로 관련된 민간 외교 관련된 세계 인적 자원들에 대한 랭크들은 어떻게 된가 상대적인 좀 비교가 좀 필요해서 이런 이제 통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꼭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민간에서부터도 이런 민간외교, 공공외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조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세계 지방 정부연합, 그다음에 유엔 헤비타트,
그다음에 세계 도시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 플랫폼에서 그 지역과 글로벌,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이런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읽어보자면 문제 현장에서 해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각 그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마을에서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나 겪고 있는 곳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 시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들에 대한 예시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번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여러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잘 하고 있는 자매우호 협력 도시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70년대부터 이제 국제 공원들을 좀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각 개발도상국들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자원들을 이제 파견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들을 유엔 국제기구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많은 이제 국제기구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 자원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왔던 사례들이고요. 이렇게 기타 규슈, 독일, 스페인 등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자 내용들을 가져왔고, 요것들은 제 발표 시간이 어쨌든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 발표 내용이 거의 2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요 자료들은 또 운영측 통해서 조금 쉐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코이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코이카 내용을 처치하고, 산림청에서 하는 해외 산림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아포코라고 하는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와 계속 이제 연구원이라든지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경기도, 인천시, 그 다음에 부산시 등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량들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을 해외의 국제개발협력이나 국제교류협력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것들에 대한 역량들을 끌어올리는 시도들을 꾸준하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나우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 그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모아내고 확산하기 위한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8월에 열리는 세계 청년의 날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누가 시킨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거는 누구나 기념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만 기념을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한 4곳 정도, 그 다음에 각 이제 기관에서도 많이 개최를 하고 계시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제 저희가 청년의 날이라는 걸 9월 셋째 주 매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원래는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추세에 맞게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청년 날과 좀 맞추려고 했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것들 논의를 할 때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이 8월은 덥다, 휴가 기간이다, 이런 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9월 셋째 주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는 없었는데, 당연히 그걸 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들은 갖추긴 갖췄어요. 이러나 저러나 조금 이게 8월, 9월로 좀 나눠지게 됐고, 8월은 8월대로 기념을 하면서 9월 셋째 주 또 청년의 날은 청년대로 기념하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이제 기념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이제 도시 소멸이나 청년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이제 2015년 그 이후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월, 홍천, 제주, 밀양들은 그때부터도 사실은 바로바로 이 지역의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 청년들을 이 지역에 유치해서 이러한 교류나 협력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느끼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내용들이 맞아서 3년 이상 계속 이런 SDG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로 지자체랑 이제 글로벌로 바로 연결하는, 꼭 수도권을 통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한 130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 리더분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방문을 해서 세계 청년날 기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약
500대 기업에 속해 있는 CSR 담당자, 책임자분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해외 CSR, 그러니까 해외 공헌 사업들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내용과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너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용산 이제 Y밸리라고 하는 도시재생 센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모여서 세계 각국에서 온 이제 120명 청년들과 100명 정도 되는 이제 각 기업 CSR 책임자들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회공헌 내용들이 필요한지, 글로벌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니즈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2016년도부터 대한축구협회, 그 다음에 대한여자풋살연맹 등과 같이 해서 저희가 유스컵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계속 여성 축구 대회,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축구 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4회 정도 계속 개최를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세안에서 그 홈리스 아세안 월드컵을 지금 현재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그 각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도 글로벌 골 뉴스 서밋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7년 정도 된 이제 전체 이제 해외 리더들이 오는 프로그램들인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지역에서 각 나라에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아세안 중에서도 보고 있는 이유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표현하기에 유일하게 난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다양성을 표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난민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가 사무소가 유치돼 있고요. 이제 거기와 같이 실제 프로그램들을 3박 4일간 같이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알리기 위해서 유스나우들은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들을 이제 하고 진행하다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여러 청년 센터들이 재편되면서 15개 청년 센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광역 청년 센터라는 것이 올해 처음 다시 출발됐습니다. 그 안에 대외협력팀 내에 국제교류팀이라는 게 처음 출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 청년들이 국제협력이나 또는 교류협력이나 또는 개발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쭉 다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과 실제 프로그램의 셋업을 유스나우가 맡게 돼서 작년 말부터 조금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다가, 유스나우가 늘 진행을 해왔던 이 확산적인 차원에서 세계 청년의 날을 올해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이제 명동에 있는데 세계 청년들이 또 조금 오기 좀 편한 장소에서 올해 조금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조금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와 그 참여를 통한 청년들 역량 강화, 그 역량 강화를 통한 또 지역에서도 확산, 또는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똑같은 독채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나 인물들을 좀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참가 링크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대시면 이제 참여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요 창을 잠깐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약 30개국에 한 80명 정도 되는 해외 청년 리더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가장 메인 주제는 정주, 기후환경, 도시가 가장 메인 포인트로 이제 서울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년들, 해외 청년들이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들을 나누고 좀 실제적으로 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기획이 되어 있어서 오셔서 좀 편하게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나요? 통역관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네. 저희가 다 아저씨도 되나요? 저희는 모두 마흔 넘었는데? 아닙니다. 나이대로 저희가 청년을 표현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세계 청년날 기념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규정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청년을 실제 유엔에서는 만 15세에서부터 24세를 유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 이 청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딱 나이로 규정하기 되게 어렵다. 청년의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들로 청년들 중에서 특히나 조금 뭐 자립 청년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도 한 번도 해외를 가보지 못했거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올해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스위스 제네바 본부 쪽에 이제 투어 및 그다음에 거기 현지에 있는 이제 SDG 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거나 일이나 또는 그 접경 지역에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체들과의 좀 교류 협력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울시 담당자들, 그다음에 청년센터의 이제 구성자들, 그다음에 취약 청년, 자립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서 올해 좀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공고문 뜰 때 많은 청년들 같이 참여해서 좀 같이. 뉴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네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네바에도 아까 케냐 나이로비 사무국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네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보통 저희가 본부라고 부르고 제네바 사무국,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비 사무국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조금 몰려 있는 그런 좀 컴파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무역기구라든지 인권 관련된 많은 본부들이 유엔 본부들이 여기 또 제네바에도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까 잠깐 설명했던 나이로비에는 유엔 환경계획본부, 그 다음에 유엔 헤비타트 본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역에 좀 활동을 해야 되는 여러 사무국들이 또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들이 좀 몰려 있어서 한 3,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